네, 먼저 기자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네. 경선 과정 내내 저희 당 기사 잘 써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게 국정감사하고 이렇게 시기가 겹쳐서 개인적으로는 선거운동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아무튼 2차까지 가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네. 안녕하세요. 연합의 강민경인데요. 일단 축하드리고 하나 좀 여쭤보자면 사실은 결선 투표 결과에서 51%라는 어떻게 보면 좀 신승을 하셨는데 반대로 보면 변화를 요구하는 쪽의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정미 후보님 쪽으로 많이 쏠렸다는 의견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득표율 얘기를 어떻게 분석하시냐, 이거 어떻게 좀 반영하실 생각이신지 좀 들었습니다. 우리 여영국 대표가 잘 아까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데요. 대선 후보는 심상정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는 경선이 돼야 된다. 이게 우리 당원들의 굉장히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당원들 마음뿐만 아니라 저 심상정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당원들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이번에 경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화의 열망은 대선의 성과를 통해서 당의 정치적 전망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사실은 이제 지금과 같은 이번 이제 경선에 반영된 당심의 경우는 사실 지난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적용이 돼서 우리 후배 정치인들이 공직의 기회를 넓게 갖는 그 어떤 절대절명의 숙제가 좌절되면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의 정치적 전망을 열어내는 그 역할을 이제 저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의 권고영입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은 아직 경선이 끝나진 않았지만 후기 기자로 달리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의도 정치를 경험하지 않으셨던 분들인데 의원님은 반대로 여의도 정치 경험을 꽤 오래 하신 편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인이 갖고 계신 장점 혹은 강점 이런 부분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최고 정치 책임자이기 때문에 정치의 경험이 많아야 되고 그 정치의 경험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여러 정파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반드시 정치의 경험이 훌륭한 분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의도 정치에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심상정입니다. 여의도에서 사선 의원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 어떤 기득권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20년 정치하면서 그러니까 민평당하고 힘을 모아서 교섭단체 6개월 하면서 정개특위위원장의 그 직을 6개월 동안 누려본 것이 진보정치 20년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국회직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다양한 정치적인 이해와 요구를 잘 알고 또 그것을 조정할 능력을 갖추면서도 기득권과는 거리가 먼 저 심상정이야말로 지금 전환의 시대에 필요한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강민경 기자님.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의원님. 사실 이번 대선이 여러모로 여야 간에 좀 접전 양상이 될 거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이 좀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정의당 신경 쓸 겨를이 있을까요? 민주당 내부 정리가. 우선 뭐 이재명 후보가 공식 후보가 되시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당내에서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일부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도야도 지금 5개월 남은 대선 기간 동안에 많은 예측하지 못한 가장 큰 변동수가 있는 대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변동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유일한 후보가 저 심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향신문 지영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이제 후보님께서 그 3년치계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정의당 지지율이 지금 한 3~4%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5개월 남았는데 뭐 어떻게 그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실 생각이신지 아까 비전과 정책도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 그 경선이 사실은 최소화된 당권자 안에서 지금 치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당내에 우리 당원들의 이해와 요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반영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제 지난 총선 이후에 사실은 교섭단체에 대한 열망이 좌절되면서 이제 좌절감이 있었고 거기에 리더십 교체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면서 당이 이제 결정적으로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많은 당원들이 탈당하고 또 이제 당비도 안 내고 유보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선거가 치러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사실은 이제 당원들하고 좀 폭넓게 소통하면서 확인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지금 유일한 정당이 정의당밖에 없지 않나.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진행되는 양당의 경선 과정을 보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굴 뽑아야 되나? 누가 더 차악인가? 이걸 가지고 뽑아야 하나? 이런 데 대해서 아주 한숨을 크게 찍고 계십니다. 저는 정의당이 조직 기반이 약하니까 정의당 심상정이 아무리 잘해도 당선될 수 있어?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전략을 바꾸는 대선이 돼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에 출마한 이유 중에 또 하나 이유는 빼앗긴 선거제도를 되찾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도를 또 제가 정개특위위원장이 돼서 주도했었고 또 이제 뒤통수 맞은 사람도 저기 때문에 제가 앞장서서 캠페인하는 것이 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지방선거 이후에 선거법이 다시 재론이 될 텐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왜 양당 체제 갖고 안 되는지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양당의 후보들에게도 강력하게 주문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될 선거 제도 논의 과정에서 빼앗긴 그 선거법을 되찾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의 상태는 당의 전망을 열어감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네. 채널의 김입니다. 네. 민주당과의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입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문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질문이 나올 상황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결정적인 이유가
촛불 정부의 5년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로남불 정치로요. 저희 당은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협력하고 또 경쟁하는 정당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개혁정당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게 국민의 평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오하이오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로 확정됐지만 경선 과정에서는 좀 대장동 의혹이 좀 메인 이슈였고 국민의힘 정선은 고발 사주고 있는 이것들이 앞으로 좀 흘러간 양상이 있었는데 소위부터는 다른 정당에서 보시면서 어떻게 보셨는지가 본선에서는 그러면 신상적으로 어떤 자세를 임하는가 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에 분을 이재명 후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민주당은 대장동을 대표로 갖고 네.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고발 사주 의혹 네네네. 이것들이 양상으로 흘러갔는데 네. 그걸 이제 저희가 후보이신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셨는지랑 대선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네, 지금 대선에서만큼이라도 이제 국민들이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을 짚어보고 또 국민들의 나은 삶을 위한 대안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싶은데 지금 양당 대선에는 국민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양당을 통틀어서 지금 대선 후보 중에 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정책은 심상정의 주 4일제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국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드는 비전과 또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갈 생각입니다. 네, 혹시 또 남은 질문 있으실까요? 이재명 지사 이제 대장동 문제는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도의감사 때 다뤘어요. 근데 조회수가 61만이더라고요. 저는 국정감사가 그렇게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곧 또 수사 결과도 나올 예정이고요. 차기 대통령이 불평등을 말하려면 가장 먼저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갖춘 대통령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확정된 게 이재명 후보와 저 심상정 두 사람뿐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의 적임자가 과연 누구인지 무제한 토론을 오늘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평상시에 불로소득 환수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셨고 또 대통령 되면 부동산 대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그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예, 뭐 다른 사람한테 검증받을 필요 없습니다. 심상정한테 검증받으면 됩니다. 그죠? 예. 네. JTBC 하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김교 평양 기자회견에서 완전 국민 한수제로 정착시켜서 부동산 토건 세력들 다 착각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후보께서 어떤 갖고 계신지 토건 세력들과 특기공화국 체제를 적용되고 생각하는 근데 뭐 완전 한수제라는 거는 그러면 100% 다 공영 개발만 하겠다 그런 뜻인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모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길 바라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나중에 뭘 하겠다.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작은 권력이지만 시장 도지사 권력을 드렸는데 시장 도지사 권력을 가지고 불로소득과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 점에 대한 진솔한 이제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한 그런 확실한 실상과 또 이재명 지사의 입장을 듣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공공의 외피를 쓴 뭐 하여튼 천문학적인 그 민간 부당 특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든 또는 돈의 흐름이 어떻든 뭐 그런 건 또 별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이것을 단군 이래 최대 그 공익 사업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최소한 당했든지 공모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라고 보고요. 어쨌든 유동규 씨가 배임으로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이재명 지사 이 대장동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인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그 점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으셔야 된다. 동정합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후보님 마지막 말씀 해주시죠. 네. 하여튼 이번 대선은 잘못하다가 수사 대선이 될 것 같아요. 수사 대선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 흠결 많은 후보들의 수사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젠 34년 양당 정치를 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묻고 이제 미래로 나가는 과감한 선택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저 심상정은 최초의 책임 연정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이 작다고 대통령 못하는 게 아니고 이 책임 연정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후보가 저 심상정입니다. 저는 심상정 정부는 지금 180석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제 정당 시민사회계를 망라한 그런 국민연립정부를 구성해서 전환의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